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방송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가 현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어떤 가야의 위치 지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야 역시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야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 타지키스탄의 수도였던 두시안베, 저기 두시안베 남쪽에 어, 크지 않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평야지대에 바로 가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가야가 이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백제 그리고 타린분지 지역에 있는 신라의 가운데 있어서 이 지리적인 요충지에 있었던 가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경쟁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추적을 해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온 가야의 지형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서 먼저 기원전 1에서 2세기 사이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의 건국 신화를 보면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이 이민족 출신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들어있는데, 저는 이러한 가야의 건국 과정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시기에 있었던 민족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에서 2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 특히 스키타이족의 이동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야의 건국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에서 2세기 사이에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큰 사건은 바로 월지족의 이동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65년경 월지족이 북방에 있던 흉노에 의해서 본래 근거지를 버리고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스키타이의 일파인 사카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 샤카족들은 이렇게 밀려오는 월지족들의 침입에 이기지 못해서 그 남쪽의 박트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타지키스탄 두시안베 지역을 박트리아라고 했는데 박트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으로 남하에 내려온 스키타이들을 우리는 보통 샤카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북방에서의 흉노족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월지가 남하를 해 내려왔고,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카족, 즉 스키타이족의 일파가 이 박트리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세력을 형성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기원전 130년경 월지가 다시 박트리아의 사카족 영역을 침입하기 시작했고, 사카족은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인도 서북부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인도 그리스 왕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인도 서북부와 아프가니스탄 지역, 이 지역을 일컬어서 인도 서북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어,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이 세웠던 인도 그리스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네, 당시 이 지역에는 이미 한 차례 사카족들에 의해 쫓겨났었던 박트리아 계열의 종족들이 인도 그리스 왕국들을 세운 상태였는데, 하지만 갈 곳이 없던 사카족들이 이 인도 그리스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국가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스키타이 왕국의 시초입니다. 네, 아까 전에 북방의 흉노에게 밀려서 월지족이 이쪽으로 남하를 해왔고, 샤카족이 여기에 밀려서 박트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다. 근데 월지족이 다시 이렇게 남하를 해와서 사카족이 이번에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다시 밀려나게 돼서 여기 있었던 인도 그리스 왕국을 멸망시키고 인도 스키타이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가야의 건국 위치가 이 지역에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을 토대로 가야의 건국 과정을 추적을 해볼 건데, 이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모두 PPT에 발췌를 해서 순서대로 읽어드리면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권제2 기 가락국기.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 여도간, 티도간 등등의 9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투장으로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백호 7만 5천 명이었다.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즉 서기 42년에 이민 3월 개요길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산봉우리를 일컫는 것으로 십붕이 엎드린 모양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이 내용을 따라 봤을 때 북쪽에 커다란 산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9간 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다. 황천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이민족 세력이 가야의 토착민들에게 접촉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가야의 북쪽에 큰 산맥, 즉 구지봉이 있다고 기록에 나왔는데 저는 이 지역이 바로 구지봉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 북쪽 지역에서 이 두시안배 지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몇 개가 나 있는데 월지족이 이 길을 통해서 이 박트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카족과 접촉을 하는 과정을 가락국기에서는 김수로 왕이 또 황천의 명을 받아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서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합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100번 절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싸서 앉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다. 12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서로 모여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6알은 화해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훤실하였다. 이에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할애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다. 이들은 나날이 자라 10여일이 지나자 심장은 9자나 되었으니 은의 천을, 여기서 천을은 은나라의 탕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으니 한의 고조와 같고 눈썹에는 팔체가 있으니 당의 요와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으니 우의 순과 같았다. 그날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혹은 수릉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 생김새에 대한 묘사가 매우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김새에 대한 묘사가 건국 신화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는 토착민들이 봤을 때 이 새로운 이주해온 이민족 세력이었던 이 김수로의 세력이 자신들이 보기에 상당히 생김새가 다른 어떤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기록을 남긴 것이다 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심장이 크고 얼굴이 용처럼 생겼으며 눈썹에는 팔체가 있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다, 즉 쌍꺼풀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이 백인계 스키타이 민족 아리안족을 나타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황인종과 백인종의 어떤 생김새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눈썹이 어떤 화려하게 나 있고 눈동자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즉 쌍꺼풀이 있으며 쌍꺼풀이 있죠. 그리고 키가 크다, 즉 이것도 백인종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신라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알지가 아리안 스키타이계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수로 역시 아리안계 스키타이계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북방의 사카족 또는 월지족이 남하하여서 가야 지역의 토착민들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의 지형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가야가 왜 중앙아시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어서 가락국기를 보면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하고 또한 가야국이라고도 하니 곧 6가야 중에 하나이다. 나머지 5사람도 각각 가서 5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즉위 2년 계묘 정월의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라고 하고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에다가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고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땅은 협소하기가 역귀 잎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여 16나한이 살만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니 칠성이 살 곳은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곳에 의탁하여 강토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서 가락국기에 나온 가야의 지형을 정리를 해보면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즉 바다죠. 그 다음에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산과 가야산은 지금의 한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고, 이러한 산들은 원래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지금의 한반도로 점점 이제 지명이 조작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역귀 잎과 같이 좁지만 수려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역귀 잎입니다. 역귀 잎을 보면 이렇게 좁고 긴 모양이 역귀 잎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고, 또 가야의 지형을 서술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숫자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는 땅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룬다, 이런 내용은 지금의 한반도 남부에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내용을 수리 철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지역을 보면 이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룬다는 이 내용이 이 두샨베 지역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류 학계에서 가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의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지형을 보게 되면 이 숫자를 통한 지형 설명이 아무리 봐도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룬다가 이 두샨베 지역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타린 분지에 있는 이 카스 지구로부터 이 주변의 높은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협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이라고 놓고, 그 다음 이 두샨베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 하나의 협곡 줄기가 3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어떤 좁고 긴 평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1에서 3을 이룬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1에서 3을 이룬 다음에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산으로 둘러싸인
농사가 가능한 평야지대가 7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7개의 어떤 분지 지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7개의 부족들이 각기 터를 잡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아까 전에 가야의 땅이 협소하지만 수려하기가 역귀입과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지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좁고 길다랗게 이어진 평야가 크게 3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귀입과 같다는 이러한 지형 서술이 이 두샨베 지역과 그 남쪽의 평야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형 서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동쪽에 보면 어떤 경계가 될 만한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수 리버라고 하는 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황산강으로 놓게 되면, 황산강은 황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황산강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황산이라는 산은 현재 피터 1세 능선으로 불리는 바로 이 산이 바로 황산이다,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산의 지명 지정이 나중에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 황산벌 전투가 일어났던 황산벌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황산벌 전투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시에 백제의 5천 결사대가 신라의 5만 명의 대군을 어떤 수비를 해서 신라군이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황산벌이 한반도 충청도 지역에 있었다면 충분히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5천 명에서 5만 명을 막아서 오도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지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형을 보게 되면 많은 군사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이 산맥을 따라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백제의 5천 결사대가 이 좁은 길을 틀어막고 수비를 펼치고 있었고, 따라서 김유신의 5만 대군이 여기서 이제 계백의 군대에 막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북쪽 지역에 큰 산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있는 큰 산을 지리산으로 부르고, 이쪽 지역에 있는 또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바로 가야산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 쪽에는 창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방송에서 과거의 고대 시대에는 카스피해와 아랄해가 합쳐져 있는 거대한 바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형성이 돼 있어서 히말라야 지역에 빙하 녹은 물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왔다. 따라서 이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이 아무다리아강 상류 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아주 큰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바로 가야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이 나라의 끝이라는 서술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영토의 경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쪽 경계를 얘기하려면 어떤 지명이나 지형을 비정을 해야 상식에 맞는데, 갑자기 남쪽은 나라의 끝이라는 서술은 이거는 그냥 당연하고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서술인데 왜 이걸 이렇게 서술을 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한자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석을 엉터리로 해놓았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남능위국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쪽은 능히 나라의 꼬리를 다스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아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본인들의 역사 지식으로는 이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엉터리로 해석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위치 서술이, 지형 서술이 상당히 정확한 서술이라고 보는 게, 가야의 영토가 남쪽으로 꼬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타지키스탄 두샨베 지역이 가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곳을 연결을 해보면 이 풀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풀리라는 지역까지 어떤 이 두샨베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떤 세력을 미쳐서 어떤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 남쪽은 능히 나라의 꼬리를 다스렸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이 풀리 지역을 나라의 꼬리로 해석했다, 이렇게 위치 비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국기에서 갑자기 석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이어서 보게 되면 이때 갑자기 완하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고 그 알이 화하여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라고 하였다. 이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다.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왔다라고 하니 왕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석탈해와 김수로 왕이 술법 대결을 하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완화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완화국은 용성국, 정명국, 화하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 1500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성국이라는 이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용성이라는 곳은 5호 16국 시대 연나라의 수도인 용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 용성이라는 지역은 현 카자흐스탄의 탈라스를 말하는 곳입니다. 이 카자흐스탄 탈라스가 북방민족의 선비족이나 흉노족 또 몽골족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도시로 기능을 해왔는데, 이 연나라의 수도 용성이었던 탈라스는 훗날 원나라의 대도가 되는 곳이고 역사서에 나타나는 북병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탈라스라는 도시가 바로 용성국, 즉 연나라의 수도인 용성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외국의 동북쪽 1500리에 이 용성국이 있었다라고 서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었던 외 지역으로부터 이 동북쪽으로 거리를 재보면 한나라 때 1, 2가 415m라고 했기 때문에 이 킬로미터로 636km, 650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1500리라는 이 거리 서술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탈해라는 사람이 이 용성국에서 태어나서 이쪽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지역까지 왔을 것으로, 배를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흉노가 월지에게 밀려서 남하를 해왔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민족들의 이동 과정이 바로 이 석탈의 이동 과정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석탈해가 사카족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흉노가 월지를 밀어내서 월지가 남쪽에 있는 사카족을 밀어내고 남쪽으로 이동을 해왔다, 이런 역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카족이었던 석탈해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떤 살만한 곳을 물색하려고 배를 타고 이 가야 지역으로 왔다, 이러한 역사 과정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락국기를 이어서 보게 되면 석탈해가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왔다라고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러면 술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 라고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김수로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탈해가 이에 엎드려 항복하고 말하기를 곧 왕에게 절을 하고 하직하고 나가서 이웃 교외 나루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가 와서 정박하는 수로로해서 갔다. 왕은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난을 꾀할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가 계림의 국경으로 달아나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네, 석탈해가 김수로에게 패한 다음에 이 항구로 가서 이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통해서 계림으로 갔다고 했는데 제가 중국이 지금의 또 중국 대륙이 아니고 수메르가 있던 지역이 중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으로 통할 수 있는 바닷길이 나 있는 어떤 창해를 나와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갔다가 이 계림이 있었던 인도 스키타이 왕국으로 석탈해가 도주를 했다 이런 역사 과정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어, 여러 학자들이 그냥 신라를 말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게림이라는 나라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 스키타이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도 스키타이는 인더스강 유역과 아프가니스탄 유역에 걸쳐서 있는 국가였는데 이런 인도 스키타이가 아까 전에 사카족이 남하에서 인도 그리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국가가 인도 스키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트라프, 즉 여기에 있었던 서사트라프가 인도 스키타이족이 세운 국가였으며 이 지역의 왕이 석탈해였다라고 시편을 신라의 건국기에 대한 시편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석탈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민족, 즉 스키타이라는 어떤 민족 이름을 석탈해라고 한자로 음차해서 부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탈해가 왕을 했던 곳이 게림이라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게림이 바로 스키타이족이 다스렸던 인도 스키타이 왕국이 다스렸던 이 지역을 바로 게림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수로가 어, 수군을 보내서 추적을 했으나 게림의 경계로 석탈해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야의 김수로 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인도의 공주인 허황옥입니다. 가나코길을 이어서 보면 또 갑자기 바다의 서남 쪽에서 붉은색의 돛을 탄 배가 붉은 길을 매달고 북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왕후는 산밖의 별포 나루에 배를 대고 땅으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고 입고 있는 비단바지를 벗어 패백으로 삼아 산신령에게 바쳤다. 이에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해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네, 여기서 말한 허왕옥의 고향 아유타국은 인도의 아요디아를 말합니다. 지금 인도 겐지스강 상류 지역에 아직도 아요디아라는 지역이 남아 있는데 이 아요디아 왕가는 서기 20년경에 쿠시안 왕조의 군대에 의해서 왕도를 잃고 어리론가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김수로 왕의 가야 건국이 기원 후 42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락국기에 나온 김수로 왕의 언급을 보면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잠옷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네, 이렇게 김수로 왕이 허황옥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김수로 왕이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김수로 왕이 있었던 가야와 인도 북부 아요디아 왕국이 지리적으로 비슷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김수로 왕이 아요디아 즉 인도 북부에 있는 국가들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황옥의 발언 중에서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헌과 황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황천이 꿈에 나왔는데 황천이 가락국의 왕 수로라는 자가 신령스럽고 성스럽기 때문에 공주를 배필로 삼게 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아요디아 왕가는 이 쿠샨 왕조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자 20여 년 동안 인도 서북부를 방황하다가 하늘의 뜻을 빌려서 즉 신탁을 받아서 신탁을 핑계로 김수로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가야 지역과 인도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양 세력이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야가 주류 학설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면 이 거의 5,000km, 6,000km를 배 타고 와서 결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지점입니다. 따라서 가야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고 김수로에게 아요디아 왕가가 딸을 주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양 세력 간 결혼 동맹을 맺어 안정적으로 가야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허황옥의 고향이었던 아요디아 왕국이 있었던 아요디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쿠시안 왕조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요디아가 멸망을 하자 이 아요디아국의 어떤 자녀 세력이 이 당시에 여기에 칸바 왕조 그리고 남쪽에 사타바하나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맥 남쪽 즉 겐기스강 상류를 따라서 이 실크로드 지역으로 간 다음 이 라호르 파키스탄의 라호르와 이슬라마바드 그리고 카불을 거쳐서 이 협곡을 따라서 헤라트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던 헤라트를 거쳐서 이 가야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허황옥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허황옥이 가야의 바다의 서남쪽에서 왔다 이렇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